편안하게 이제 이런저런 개발 얘기하고, 그러고 사실 개발자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 너무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본적인 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걸 알면은 오해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프 q 라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거가 정말 왜 나왔고, 이 근본적으로 어떤 거고를 이해를 하면은 크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진 않거든요. 논점이. 근데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오해가 있고 좀 그래요. 막 그래프 QL에 대한 이해도 좀 되게 다양하게 하고들 계시고,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제가 그럼 엑스포가 현재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까지 왔는지를 알면은 엑스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를 살짝 틀어놓을게요. 이게 제 메인 컴퓨터가 아닌데 됐네요 이제. 오케이. 그러고 발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변천사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글을 썼고요. 변천사라는 말에 많이 오신 느낌도 좀 들고 그렇네요. 어떻게 해야 흥미를 가져주실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초창기 엑스포는 어떤 모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엑스포가 이제 제시한 새로운 워크플로우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엑스포 웹이 이제 탄생하는 시점, 그리고 EAS,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브 클라이언트가 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 저게 다 사실 이어지거든요. 저게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어지는지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엑스포라고 하면은 요거예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엑스포와 엑스포 킷. 한 번씩 구글링 했을 때 웹사이트에 한 번씩 플레이 누르면 나오는 그게 혹시 그거는 또 썼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엑스포 그 전반적으로 그 어떻게 지금 얘네들이 흘러왔고, 그 어떤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스토리를 다룰 거고요. 엑스포가 처음에 그 초창기 모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 물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시나요? 엑스포 킷, 엑스포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잘 모르겠네. 그래서 혹시라도 구글링 하다가 뭐 보시면 엑스포 킷이 뭐지? 이러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다 잡아가면은 이거 옛날 거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엑스포 킷이랑 엑스포는요, 그냥 원래는 이제 엑스포가 하나의 앱으로 만들어졌었고, 엑스포 앱 위에 저희가 엑스포 API를 써서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개발만 하면 됐었던 모델이 이제 엑스포가 제시한 처음 모델이에요. 그런데 엑스포가 이제 거기 안에 네이티브 모듈도 다 구현되어 있고, 뭐 코드 푸시 뭐 다 구현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랑 저희는 작성하면 되는데, 거기 이상으로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인앱 결제 같은 게 문제가 됐었었는데, 엑스포 앱 위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엑스포에다 배포를 하면 엑스포 앱을 다운받아서 그때는 엑스포 앱 안에 검색하면은 저희가 엑스포로 개발한 앱이 다 나왔어요. 지금 모델이 바뀌어서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선택해서 앱을 실행시킬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인앱 결제는 못 들어가는 게, 인앱 결제를 넣으려 그러면은 각자 커스텀 해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애플에서 리젝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포가 그 이슈에도 많이 써 있는데, 인앱 결제 엑스포에 넣어달라 계속 그러는데 엑스포가 애플에서 리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앱을 제가 만들면서 고생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엑스포 킷은 왜 나왔냐? 그런 제약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CRA 써보신 분 있나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CRA 쓰다가 뭔가 웹팩 설정을 더 해야 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뭐지? 잠깐만요.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뭔가 잘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엑스포가 CRNA라고 불렸어요. Create React Native App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를 실제로 시작하면은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당시 그냥 지금도 그럴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 딱 이닛하면은 스프레이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네, 그런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포 CRNA를 시작하면은 다 이제 네이티브 모듈 다 들어가 있지, 막 풍부하지, 뭐 그냥 너희는 자바스크립트만 써가지고 오디오도 개발하고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제시한 모델이 이제 엑스포 이제 모델이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젝트해서 엑스포 킷을 써라, 이런 이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은 네이티브 모듈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뭐 네이티브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자바스크립트만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었고, 그리고 내부에 이제 코드 푸시 기능 같은 것들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이제 배포하고 계속 코드 푸시하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게 쉽죠. 왜냐면 엑스포가 다 버전 업데이트 해주면은 얘네들은 그냥 패키지만 업데이트 쫙 하면은 조금 충돌은 있지만은 거의 리액트 네이티브를 업그레이드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버전 업그레이드 고생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청이 안 되나요?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드 푸시를 최근에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젝트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공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저도 딱 보자마자 이거 혁신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엑스포를 이제 열심히 썼었고,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단점들이 많이 보여요. 모든 게 그렇지만 처음에는 다 장점만 있는 것 같지만 쓰다 보면은 저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그 김승호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돈의 속성 저자, 요즘에 스터디 코드 막 유튜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나의 강한 점 때문에 실제로 그게 나의 약한 점이 된다, 뭐 이런 되게 멋있는 강의를 최근에 했는데 이게 딱 그 내용이네요. 왜냐면은 실제로 너무 이런 좋은 장점들 때문에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슈를 나중에 찾아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치명적인 게 엑스포가 과거에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네이티브 모듈을 안에 다 들고 있고 저희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면은 이제 엑스포 명령어를 쳐서 이제 번들을 하나 떨궈내는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빌드 하면은 얘네들이 클라우드에서 빌드를 해줘서 그 앱을 떨궈주면은 저희는 그걸 가지고 배포를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포가 SDK가 좀 업데이트가 돼서 그거를 새로 빌드해서 번들 떨궈서 배포를 했는데 어느 구간에서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데 왜 튕기지? 제 문제인 줄 알고 열심히 디버깅을 했는데 네이티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센트리가 알려줬는데 제가 그때 얘네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코딩을 잘못해 놓으니까 얘네들이 수정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다운그레이드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컴플레이닝을 되게 많이 했던 포럼에 그런 글이 있는데 그래서 막 그 친구가 막 쏘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좀 약간 그때는 좀 철이 없어가지고 좀 세게 얘기했는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 링크드인 떠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스탠포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제대로 개발해주지 않으면은 저희 앱에 버그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 두 번째는 단점. 실제로 처음에는 이 엑스포 환경에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한 3개월 좀 넘어가면은 피처가 좀 고도화되면서 다른 네이티브 기능들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생기는 큰 장벽들이 있죠. 원래 네이티브를 시작했으면 그런 게 문제가 크게 되진 않는데 엑스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가 되게 커 보이는 거죠. 이제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이젝팅 후 엑스포의 장점을 소멸하죠. 아까 얘기했던 네이티브 모듈 통합된 거는 쓸 수는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일단 되게 안 좋고, 그리고 내장 푸시가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얘네들이 이젝트를 하면은 코드 푸시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MS 코드 푸시를 쓰기 시작했었고, 뭔가 이제 계속 제약사항이 생겼었고, 특히나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제 헬입니다.
예, 버전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S4 모듈로 다 업그레이드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헬이라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고 이젝트 장점을 소멸하면서 복잡한 업그레이드 과정이 되고 모든 네이티브 의존성을 자체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OTA를 다른 걸 써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X4 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제가 썼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5, 6년 전이죠. 5, 6년 전에 1000커밋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써나가면서 막 했었어요. 이제 막 뭐 이런 멀티덱스 에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충돌나니까 계속 빌드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노트 해나가면서 어느 라인이 문제고 이건 다 네이티브 코드인데 실제로 엑스포를 쓰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다 노트 해놓고 풀 받으면 이거 수정하고 이제 돌려야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알려드릴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엑스포에서 이제 뉴 워크플로우라고 해서 2019년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저 에반 비콘이요. 틀렸습니다. 예, 아시는 분? 브렌트 배튼이라고 그 엑스포 리드 개발자고요. 엑스포 프로덕트를 거의 개발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이 여기 이제 2019년에 회고록을 쓰셨는데 저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엑스포 킷에 2019년 엑스포 킷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What's wrong with 엑스포 킷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한 내용들은 잠시만요. 네, 그 엑스포 킷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젝트 환경이 엑스포 클라이언트랑 굉장히 달랐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제점, 버저닝, 멀티플렉싱, 뭐 코드랑 어셋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은 컨트롤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제가 아까 멀티덱스 프로블럼 리듬이 막 적어놨던 거 막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뭘 배웠는지 본인들이 이제 소개를 하죠. 그래서 그 엑스포 킷의 문제를 본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보이시면 유니버설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이젝트 후의 개발 경험이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매니지 월크플로우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엑스포 킷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실제 리액트 네이티브랑 어떤 이제 호환성이 이제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유니버설 모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듈러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살짝 보여드리면요. 엑스포 킷 환경인데 엑스포를 이젝을 하는 순간 실제로 package.json 엑스포를 조금 써보셨으니까 조금 다른 걸 보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엑스포가 27 버전이네요. 아무튼 이것도 꽤 오래 업데이트 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엑스포가 지금 엑스포 쓰시는 분들은 뭐 엑스포 많죠. 여기 엑스포 하나예요. 하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맞다, 단점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너무 쓸데없이 앱이 용량이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듈러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실제로. 그러고 이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너무 이제 지나치게 좀 다른 그런 것들을 좀 정제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보고 재밌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2019년 말쯤에 회고록을 쓰셨는데 엑스포가 조금 있다가 2020년 초에 발표를 해요. 이제 엑스포 킷이 이제 베어 워크플로우다. 엑스포 킷을 데프리케이트하고 이제부터는 베어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엑스포는 이제부터 두 가지 워크플로우가 존재한다. 매니지드 워크플로우랑 베어 워크플로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개념인가 해서 봤는데 뭐 똑같아요. 사실 매니지드 워크플로우는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그냥 이름만 넣은 거고, 베어 워크플로우는 엑스포 킷과는 다르죠. 이제 그 베어 워크플로우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fully replaces 엑스포 킷 있으신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자체적으로 만든 유니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엑스포에. 지금은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 이따 얘기 드릴 건데, 그 유니 모듈을 그냥 설치하면은 그게 베어 워크플로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엑스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많은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들이 그 유니 모듈을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어댑터가 있어서 그 어댑터가 그 네이티브 모듈들을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나 유니 모듈만 설치하면 엑스포 모듈들을 쓸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꿨고,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엑스포 위에 그러니까 유니 모듈을 이제 쓰면은 엑스포 위에서 동작한 네이티브 모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형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냥 유니 모듈을 쓰는 워크플로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카메라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뭐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많은 네이티브 모듈들이 있으면은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여기 있고, 요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니 모듈 코어랑 유니 모듈의 리액트 네이티브 어댑터라는 애가 있었고, 이거 두 개를 설치했어야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엑스포가 만든 네이티브 모듈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워낙 입맛에 맞게 갖다 쓰면은 이제 모듈러가 가능하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엑스포 하나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것만 딱딱딱 가져가 쓰니까 용량도 줄일 수 있고 훨씬 유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브렌트가 발표한 그 문제점과 해결점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문제점만 얘기하고 해결이 미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멋진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2020년에 새로 이제 피보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니 모듈이라는 게 지금은 엑스포 모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유니 모듈은 뭐고 엑스포 모듈은 뭐자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과거 히스토리들이 있으니까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유니 모듈이 이제 엑스포 모듈이지 하고 이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궁금하신 거라던가 그 있나요? 하고 싶은 말씀. 그래서 타임라인은 2020년쯤. 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왔네요. 이제 여기까지. 그 프리빌드에서 나오는 프리빌드 하면은 iOS랑 안드로이드 파일 떨어지잖아요. 그게 저번에 건가요? 그 이식트 했을 때 나오는 그거랑 유사한 개념인 건가요?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식트를 하면은 iOS, 안드로이드 파일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 엑스포 프리빌드랑 엑스포 킷이랑 완전히 다른 게, 엑스포 프리빌드는 그래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그 엑스포 통합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어가 가능해요. 컨트롤이 가능한 애들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EAS 빌드에서 클라우드에서 번들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젝트는 하는 순간 이제 제어를 잃습니다. 잃어가지고 엑스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그냥 모든 통합 환경을 잃어버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고 실제로 엑스포 모듈이라고 하는 애들도 그 리액트, 그러니까 엑스포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들을 너희들이 편하게 가져다 써라 이거지, 통합 환경이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엑스포 통합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직접 유니 모듈을 개발을 해서 엑스포에서 가져다 써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가져가다 써도 되는데 이쪽으로 오고 싶은 사람 이쪽으로 와, 이런 열어주는 거죠, 이 통로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이제 여전히 그 여러 유저들을 락인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쯤에 또 이제 엑스포 웹을 발표를 해요. 에반 비컨이라고 하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다 얘기했죠. 브렌트 배튼이라고 그분이 이제 엑스포 리더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에반 비컨이라고 하는 분이 훌륭한 또 오른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정확히 관계는 모르지만 두 분 되게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반이랑 저 브렌트 배튼이가 제일 블로그 많이 쓰고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엑스포 웹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모바일, 웹, 데스크톱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서포트 웹 베타 이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존의 웹의 플랫폼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실제로 조금만 하면은 웹도 지원 가능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메트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웹팩이라던가 이런 거를 또 네이티브 개발자분들을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칼고 써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프로젝트에 이제 그 혼자서 포팅해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이제 네이티브 모듈이라던가 이런 게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게 또 환경이 깨지고 또 제가 또 웹팩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서 본인들이 해결을 다 해준다 해서 메트로, 웹팩 그리고 그 엑스포 바벨 컴피그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제 웹을 쓸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해줘요. 그래서 PWA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엑스포 is now 뭐라 그러더라? 마지막에 엑스포 is now 트리 플랫폼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주셨냐면은 유니버설 로그인이라는 걸 또 발표해요. 왜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 iOS 네이티브 로그인이 있고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로그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웹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엑스포 라이브러리에서 다 감당을 하기가 쉽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어세션이라고 해서 그 약간 이것도 웹 방식이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iOS 뭐 웹에서 다 통합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 영상을 보면은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디 갔지? 밑에 서포트 플랫폼 프로바이더 아무튼 그 이건 깃허브도 지금 보이시지만요. 깃허브, 페이스북, 구글 뭐 별의별 그 서드 파티 어스를 다 연동을 시켜주는 그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불만이 하나 있어요. 그 지금 페이스북이랑 구글 로그인을 엑스포에서 쓰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엑스포 49 발표한 블로그 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랑 구글을 이제 데프리케이트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든 그 어세션 그 프로바이더를요. 다른 거는 뭐 데프리케이트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만 하고 이제 이걸 커뮤니티 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커뮤니티 리액트 네이티브 구글 사인인 이런 거를 봤어요. 근데 웹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유니버설 로그인을 버리는 거잖아요. 구글이랑 페이스북이 한정된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름 충격을 먹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니까 충격을 먹고 제가 댓글을 썼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그래서 drop support for Facebook and Google Sign이라고 웹에다가 이거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누군가가 이제 지지를 해주시면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제가 이런 변화들이 너무 재밌고 실제로 2019년에 그거 발표했는데 너무 빠르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고
웹도 따다닥 되고 하니까 엑스포를 한동안 안 썼거든요. 안 썼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써볼까 다시 해서 토이프레이트로 당시 뭘 해볼까 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탁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딱 터져서 빠르게 코로나 관련된 앱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한번 썼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사실 원래는 코비드 레이스라고 해서 코로나 레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로 얼마나 위생을 잘 지키냐 이런 이제 그런 레이스를 해보려고 했는데 애플에서 리젝해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앱은 다 리젝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진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이진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대요. 또 여기 코로나를 연상시킨다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됐는데 어찌 운영 안 해서 내려가긴 했지만 근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 허무했었고 이런 이제 디자이너분이 좀 기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배포를 했습니다. 한 그래도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빠르게 해서 그냥 올렸고 그냥 손 씻기 같은 거 했다, 마스크 착용했다, 뭐 집에 있었다 이런 게 다 코로나 점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서 점수 맨날 올리면 점수 쌓이는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고 이제 실제로 제가 이거를 다 만들어서 좀 이제 만들면서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배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트위터 내용 보고 제가 실제로 구현을 해봤었고 굉장히 이제 잘 되는 모습, 잘 돼서 로그인 되고 그러고 이게 웹 화면인데 웹에서 이렇게 모바일처럼 잘 나오는 화면. 지금은 뭐 당연한 게 됐지만 그때는 되게 웹 포팅이 어려웠었거든요. 되게 어려웠어가지고 너무 쉽게 잘 되는 거 보고 좋았었고 조금씩 다르게 동작하는 거. SVG 원래 리사이즈 하면은 잘 됐었는데 잘려서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잠시만요. 리액트 네이티브 웹에서는 그 웹뷰 있잖아요. 그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인지해 드렸고 그 쉐어 이런 플러그인도 동작 안 하고 카메라 롤 권한 요청 부분은 이제 그 네이티브에서만 사용해야지 그 웹에서는 안 그러면은 또 멈췄나? 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고 알러트라고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컴포넌트 있죠? 지금도 아마 동의를 하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웹에서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모바일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민 하이트 값을 주어서 크기를 좀 줘야 됐었고 온 리프레시가 동작하지 않았고 그리고 PWA가 기본적으로는 지원된다. 뭐 다 안 되는 것만 썼다가 마지막에 이것만 지원한다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잘 되는 것도 확인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이런 거를 쉐어하면서 트위터를 또 날렸죠. 날리니까 그 실제로 아직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 웹은요. 앱은 다 내려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저기 엑스포 여기 에반 베이컨이 와서 I'm just a man who's thoroughly impressed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그 있었습니다. 에반 베이컨도 왔었고 브렌트도 있었어요. 여기 브렌트 사진이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브렌트도 로그인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굴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호응이 좀 왜냐면 제가 너무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발표하자마자 2주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응이 되게 좋았죠. 호응이 되게 좋았었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났습니다. 애플에서 리젝해줘가지고 그러고 제가 트위터에도 저도 이렇게 올렸고 하트도 많이 달아주시고 뭐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세 개 다 iOS, 안드로이드 웹 띄워가지고 이제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엑스포가 이제 변화에 따라서 저도 빠르게 이제 써보고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공유하는 그런 스토리들을 공유드렸었고요. 이제 세 번째 섹션까지 끝났는데 네 번째 섹션은 이제 EAS 이제 최근으로 넘어왔죠. 이게 2022년에 발표를 했고요. 첫 공식
엑스포 수익 모델이 됐죠. 예, 그 5년, 6년 동안 가까이 거의 6년? 6년, 7년 가까이 수익 모델이었었다가 예, 요거를 발표하면서 아, 드디어 돈을 버나?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엑스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아직 생소하신 분? 아, 많이들 생소하시네요. 그 엑스포가 원래는 쓰려면은 엑스포 CLI를 썼어야 했는데 모든 CLI 툴을 이제 EAS CLI로 마이그레이션을 다 하고 그 엑스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발표를 하면서 그걸 쓰라고 강제를 했는데요. 48 버전부터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48 버전부터 이제 EAS를 쓰라고 권장을 했고 데프리케이트 될 거니까 됐으니까 데프리케이트 됐다는 건 이제 조만간 지원을 다 중단하겠다는 얘기니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AS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어요. 빌드, 서브 및 업데이트인데요. 업데이트는 원래 기존의 그 엑스포 코드 푸시 업데이트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이런 모든 어떤 배포 관련된 것들을 EAS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개발 편의성을 제공을 하면서 배포할 때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을 이제 고려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AS 빌드는 그 클라우드 기반 빌드 서비스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슬랙에 쓰셨는데 다들 이게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건 이따 설명드릴 거고 EAS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까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앱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올려주는 거, 업로드해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서브밋이고 업데이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코드 푸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슬슬 질문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기존의 거랑 뭐가 다르지? 그 베어 워크플로우랑 어떻게 틀리지?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우선 퀴즈가 나갑니다. 이제 퀴즈. 요거 이제 Q가 5개 있잖아요. 요 Q 5개를 자, 그래서 지금 잠깐 쉬어가는 이제 한번